예,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운명의 한 주라고 미국 대선을 포함해서 주요한 이슈가 있는 데다가 우리의 또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확정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김진 주식원탑 이사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 원래 저희가 뽑은 거는요. 예, 미국 대선, FOMC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시간상 빠른 금투세 얘기부터 하면요.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어주면서 결론을 내는 분위기인데 지수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6%로 역시나 코스닥 쪽이 강하게 이제 오르면서 두 시장 모두 강하게 오르는데요. 이 이슈가 이제 연말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것이냐, 그리고 어느 섹터가 힘을 얻을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 이 금투세 폐지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은 시니컬한 관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 이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의 이슈인 거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한 이 이슈 하나만 그렇죠. 가지고 관심 예. 가져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딱 이렇게 조건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주가가 수익을 많이 낸 것보다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그렇죠. 주식들 네. 그런 주식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그럼 대표적으로는 오늘 제일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만 네. 2차 전지가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나머지에서도 항공우주,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동안 좋지 않은 성과로 이어졌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런 종목들까지 그러니까 기준점을,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오르지 못 오른 거. 예. 그런 것들한테 그래도 단기적 이상으로 좀 모멘텀을 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비자 면제한다고 그 모멘텀까지 붙어가지고 오늘 아주 강하게 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거 보면 화장품 이런 것도 기대감인데 좀 못 올랐고 제 생각입니다. 엔터지도 오늘 강하니까 오늘 강한 게 사실은 말씀하신 기준을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의 금투세 폐지 확정에 따른 코스닥 중심으로 중소형중 중심으로의 힘 모으기 상승세 기대가 좀 됩니다만 우리 시장을 물줄기 자체를 바꾸면서 그죠? 네. 해결할 점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오늘은 일단 요 뉴스를 즐겨야 되고요. 여기 지나고 나면 또 재해석을 해야죠. 연말에 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그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연말에 항상 수급 부담을 코스닥을 중심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부분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요 단기적인 측면을 그러니까요. 우선 좀 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엔 또 조금 시간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내년 봄 되면 이제 어쨌든 또 막아놨던 공매도도 재개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조금 타임테이블로 생각하면서 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슈부터 긴급하게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네. 대선 관련해서 막판까지 혼전가면서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대선 결과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침부터 우리 시간 기준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가 될 거다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고 과거의 경험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2017년이죠. 트럼프가 첫 번째 당선됐을 때 그럼 그때 시장이 어땠나 보면 우리 시간으로 기준으로 점심시간 때쯤 되면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네, 경합주 향방을 가를 이쪽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때쯤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가 점쳐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사실 트럼프가 될 줄 몰랐던 거잖아요. 예. 시장인데. 급락하기 시작했고 뭐 미국의 야간 선물도 급락했고 아시아 전체가 동반 급락했고 그리고 그게 종가까지 이어졌고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시점의 저점이 트럼프 일기의 최저점. 아, 단 한 번도 그 저점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기 당선 시점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상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라는 우세했죠. 예. 내용이 우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좀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있어서 변동성 증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반반 누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은 이미 지난번 트럼프 일기를 충분히 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이 지난번과 같은 변동성 증가로 네. 나타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될지 지금 모르니까 사실 누가 결정되는 것 자체만으로 불확실성이 사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장중의 변동성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생기더라고요. 항상 네. 보면 근데 생긴다고 하더라도 요건 좀 한 발짝 그 뒤로 물러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심각한 약세를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더라도 불확실성 제거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만 매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상하원을 이제 휩쓸어 가면서 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나 혹은 대통령의 확정이 늦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 그런 걸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적도 좀 체크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빅테크를 주로 주목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보면 주가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빠지고 최근에 경향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네. 목요일 날 지수의 하락폭만 보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좀 과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그날 아닌가? 코스닥이 2.8%인가 7% 밀렸잖아요. 네. 아니, 나스닥이 네네네. 네. 근데 좀 위험하다 싶은 그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로만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9월 달부터 좀 완만하게 올라왔던 이 상승에 대한 훼손 정도로 충분히 보여지는 그래서 상승 개연성이 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수는 그런 변곡점으로 보였지만 실제 내부 흐름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는 M7이라는 핵심 주도주만 올라왔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핵심 주도주군은 오히려 좀 부진했던 반면에 주도주군이 확산돼서 이렇게 올라왔던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이 M7 같은 핵심 주도주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특별하게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른 게 없었던 상황에서 목요일날 급락을 보였지만 결국은 그냥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빠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가장 열심히 올라왔던 섹터들이라고 본다면 뭐 원전도 전력 업종도 있을 거고 전력기기 업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도 사실상 큰 폭의 충격이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지수로는 변곡점처럼 보여지는 하락이지만 그렇게 충분한 의미 있는 하락처럼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증시가 저는 좀 중요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요일날 증시가 가장 위험한 것은 그렇게 생각됐지만 연속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판단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죠? 한 뭐 3분의 1 정도 낙폭을 회복한 그러니까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긴 했지만 변곡점처럼 보이진 않고 그렇다면 이번 주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좀 오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실적을 핑계로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은 대선 끝나고 나면 바로 FOMC가 붙어 있어요. FOMC는 적어도 다시 뭐 여기서 FOMC가 불을 뿜는 호재는 아닐지라도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FOMC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이제는 물가가 아니고 고용시장이죠. 예. 근데 금요일 날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거의 쇼크에 가까운 수치가 발표가 됐죠. 못 보던 숫자죠. 네. 그런데 이 쇼크가 나온 이유는 사실 허리케인이랑 이 보잉 파업에 관한 네.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쇼크였지만 실업률이나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다른 항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또한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에 목요일 날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은 오히려 또 반대로 서프라이즈로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고용보고서가 쇼크였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의 고용시장은 둔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기금리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FOMC 이전에도 계속해서 단기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었고요. 실제로 고용보고서에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번 하락했다가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면은 목요일 날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98%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리가 이렇게 쭉 상승해 왔다는 건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25bp 인하할 텐데 다음번에 또 할까? 이걸 조금 의문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발표됐던 FOMC의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내에 금리 인하 범위가 한 25bp에서 50bp 사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25bp를 하고 12월에 안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점도표 발표도 없거든요. 그러니 4시 이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시장이 조금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12월에 만약에 안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시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여드린 금리처럼 12월에 안 할 가능성까지도 채권 시장은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는 건 미국 경제 상황, 고용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네. 본다면 궁극적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고요. 주요 이슈들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뽑았던 키워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한 주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네, 일단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적극적인 투자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흐름과도 별개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의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뭔가 이슈가 발생해서 완전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죠. 꼭 그런 흐름이 나와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그에 비하면 미약했죠, 그죠? 네. 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인 역배열 하락 추세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2차 전지가 이제 오늘부터 금투세 이슈로 이제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2차 전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거든요. 소재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조금 해결이 돼야 내부적으로 해결이 돼야 또 하반기에 좀 증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들은 이번 주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어떤 이슈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박자 좀 뒤로 물러서셔서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부터는 오히려 또 그동안 조금 수익률을 그래도 유지시켜줬던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도 수익률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은 잘 옮겨가면서 매매를 잘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단기에는 수익을 기대내는 게 조금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금투세를 인해서 2차 전지부터 어떻게 추세적인 변화가 나오는지 그거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조금 계속 제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들을 좀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네,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